장례식장의 향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그 냄새는 익숙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쓸쓸했으며 사람들의 조용한 웅성거림과 울음 섞인 한숨이 천천히 공간을 메워가던 그 순간 검은 양복의 노인이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영정사진 앞에 섰는데 그는 이정호 70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어깨를 가진 남자였지만 그날만큼은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평생의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이며 인생의 절반을 함께 살아온 박성우가 세상을 떠났기에 정호는 그 앞에 서서 말없이 묵념을 올렸으며 성우야, 너 참 먼저 간다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향을 올렸고 눈가가 붉게 젖어갔다. 사람들은 다녀가고 조문객들의 발소리만 희미하게 남았을 때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낯선 울음소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슬픔과는 달랐으며 너무 절제되어 있지만 깊은 울음이었고 마치 오래 묵힌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한 울음이었기에 정호는 고개를 돌렸고 검은 베일을 쓴 한 여자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며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훔쳤고 그 모습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느껴졌다. 정호는 이상했고 어쩐지 낯익었으며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마음이 흔들렸고 그리고 오래된 기억 하나가 그의 머릿속을 스쳤는데 그것은 대학 시절 봄날의 강가였고 웃던 얼굴이었으며 눈부신 햇살 아래 그가 사랑했던 여인 윤미경 그 이름이 순간적으로 떠올랐지만 말이 되지 않았고 50년 전의 기억인데 지금 그 여자가 여기에 있을 리가 없었기에 정호는 가슴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다.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그녀가 돌아서려는 순간 정호는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불러 세웠고 저기 실례합니다만 혹시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으며 순간 정호의 심장이 멎었고 그 눈, 그 표정, 그 숨결까지 그대로였으며 정호 씨 오랜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시간의 벽을 허물듯 가슴으로 스며들었고 순간 50년의 세월이 사라지고 두 사람은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했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정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성우 장례식에 왜 계신 겁니까?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숙였으며 성우 씨는 제 남편이었어요.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췄고 정호는 말을 잃었으며 평생의 친구가 자신의 첫사랑의 남편이었다니 머릿속이 하얘졌고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나 미경의 눈빛은 거짓이 아니었으며 정호는 손을 떨며 겨우 물었고 언제부터?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정호 씨가 군대에 간 뒤 소식이 없었어요. 그때 성우 씨가 제 곁에 있었고 그 사람이 내 손을 잡아줬어요. 정호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으며 그저 고개를 떨군 채 눈물만이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고 세월은 그렇게 두 사람을 엇갈리게 만들었으며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품은 채 각자의 인생을 살아온 것이었다. 며칠 뒤 정호는 홀로 장례식장을 다시 찾았고 조문객이 모두 떠난 빈소는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으며 그는 향을 다시 피우며 말했고 성우야 미안하다. 내가 몰랐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편지 한 장이 눈에 띄었으며 봉투에는 정갈한 글씨로 정호 씨에게라고 적혀 있었고 미경의 글씨였기에 그는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다. 정호 씨, 당신이 모를까봐 남기고 가요. 나 사실 당신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죠. 그때 성우 씨가 곁에 있었어요. 그는 늘 당신을 칭찬했어요. 정호는 착한 사람이야. 그 말이 위로였어요. 그렇게 나는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았어요. 지금도 여전히요. 정호는 편지를 쥐고 한참을 울었으며 성우야, 내가 다 알고 있었구나. 그는 무너진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다. 며칠 뒤 미경이 그를 다시 불렀고 병원이었으며 창가로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고 있었고 그녀는 이미 많이 야위어 있었으며 떨리는 손으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그에게 건넸고 봉투 속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는데 젊은 시절의 미경과 어린 여자아이가 함께 웃고 있었다. 이 아이 당신 딸이에요. 정호의 손이 떨렸고 무슨 소리예요?
미경은 조용히 눈을 감았으며 당신이 떠난 뒤 나 혼자서 낳았어요. 그리고 성우 씨가 그 아이를 자기 딸로 키웠어요. 그 아이 당신도 알고 있죠? 지은이에요. 정호는 숨을 삼켰고 지은, 성우의 딸이라고 알고 있던 아니요, 당신의 피예요. 정호 씨 그 순간 그의 눈앞이 흐려졌으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고 성우가 그토록 아꼈던 딸, 늘 자랑하던 아이가 자신의 친딸이었다니 정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성우야, 너는 알고 있었지? 미경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사람 늘 말했어요. 정호는 좋은 아버지가 될 사람이야. 그 말이 그녀의 마지막이었다. 며칠 뒤 그녀는 세상을 떠났고 장례식 날 정호는 구석에 앉아 조용히 울었으며 그때 문득 누군가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고개를 들자 지은이 서 있었으며 정호 아저씨, 아니 아버지 맞죠? 정호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으며 지은은 울며 그를 안았다. 성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랬어요. 너의 진짜 아버지는 꼭 만나야 할 사람이야.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어요. 정호는 그 말을 들으며 하늘을 올려다봤고 흩날리는 꽃잎 사이로 봄바람이 불었으며 그 바람 속에서 그는 속삭였고 성우야 고맙다. 너는 내 첫사랑을 지켜줬고 내 딸을 키워줬구나 라고 말했다. 그날 이후 정호는 매년 봄마다 두 무덤을 찾아갔는데 하나는 평생의 친구 성우의 무덤이었고 하나는 첫사랑 미경의 무덤이었으며 그는 국화를 놓고 속삭였고 나 이제 외롭지 않아. 그대가 내게 딸을 남겼잖아. 그리고 눈을 감았으며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지은이 그 옆에 섰다. 아버지, 이제 그만 울어요. 정호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고 그래, 이젠 웃을 때지. 바람이 불었으며 그 바람 속에서 마치 성우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고 정호는 깨달았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만 모양을 바꿔 우리의 인생 속에 남는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때로는 사랑이 이별이 되고 이별이 다시 가족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정호는 이제 알았고 그의 눈가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으며 지은의 손을 잡고 천천히 무덤을 떠났다.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사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우정은 죽음 너머에도 남아 있었으며 진실은 결국 빛을 보았고 그렇게 세 사람의 이야기는 하나의 가족으로 완성되었으며 정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고 성우도 미경도 그의 곁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으며 지은이라는 이름으로,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함께할 것이었다. 그날 저녁 정호와 지은은 함께 저녁을 먹었고 오랜만에 둘이서 마주 앉은 식탁은 어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따뜻했고 지은은 아버지에 대해 물었으며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젊었을 때? 정호는 잠시 생각하다 입을 열었고 평범한 사람이었지. 근데 꿈이 많았어. 너의 엄마와 함께 작은 책방을 하고 싶었고 시골에 집을 짓고 살고 싶었어. 근데 전쟁이 났고 군대에 갔고 돌아왔을 때는 모든 게 변해 있었지라고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고 성우 아버지는 늘 아버지 얘기를 했어요. 정호는 착한 사람이라고, 정호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라고. 그때는 왜 그렇게 정호 아저씨 얘기를 자주 하시나 했는데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를 기억하고 계셨던 거네요. 정호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성우는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었어.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해줬으니까, 너를 키워준 거니까 라고 말했다. 아니에요. 아버지도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가 남긴 편지를 다 읽었어요. 엄마는 평생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엄마를 잊지 못했죠? 정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잊을 수가 없었지. 첫사랑이었으니까.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냥 좋은 추억으로 남았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몰랐지. 그것도 이런 식으로 라고 말했으며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은이 물었고 정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으며 남은 시간을 내 아버지로 살고 싶구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어. 괜찮겠니?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도 그러고 싶어요. 아버지라고 말했으며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고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다. 그날 밤 정호는 집에 돌아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고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사진들이 있었으며 미경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고 성우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으며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는데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 보니 그 사진 속에 이미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성우의 눈빛에는 슬픔이 있었으며 미경의 미소에는 그리움이 있었고 자신의 얼굴에는 모르는 것에 행복이 있었다. 정호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고 우리 참 많이 돌아왔구나. 그래도 결국 다시 만났으니 다행이야 라고 말했으며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고 꿈속에서 젊은 시절로 돌아갔으며 미경이 웃고 있었고 성우가 손을 흔들고 있었으며 세 사람은 함께 강가를 걸었고 봄바람이 불었으며 벚꽃이 흩날렸고 그들은 영원히 젊었으며 영원히 함께였다. 다음 날 아침 정호는 일찍 일어나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고 지은아, 오늘 시간 있니? 아빠가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어. 지은은 기쁜 목소리로 답했고 내 아버지 어디예요? 우리 세 사람이 함께 있던 곳이야. 대학교 앞 강가. 거기 가보자 라고 정호는 말했으며 두 사람은 약속을 잡았다. 그날 오후 정호와 지은은 함께 강가를 걸었고 50년 전 그 자리는 많이 변해 있었지만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으며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고 하늘은 여전히 푸르렀으며 정호는 한 곳을 가리키며 말했고 저기 저 벤치에서 너의 엄마와 처음 만났어. 그때 봄이었고 벚꽃이 흩날렸지. 너의 엄마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에 꽃을 꽂고 있었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지라고 말했다. 지은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고 엄마도 그랬어요.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었다고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다고 그 목소리가 너무 좋았다고 정호는 웃었고 그래, 나 노래 좀 했지. 근데 이제는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아. 괜찮아요. 저한테 불러주실 수 있잖아요. 지은이 말했고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고 한참을 말없이 강물을 바라봤으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렁였고 햇살이 부서졌으며 그 순간 정호는 느꼈고 미경이 곁에 있는 것 같았으며 성우도 옆에 앉아 있는 것 같았고 세 사람이 다시 함께인 것 같았으며 그리고 이제는 지은까지 더해져 네 사람이 함께인 것 같았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지은이 물었고 정호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으며 그래 정말 행복하구나. 이렇게 내가 곁에 있으니까 저도 행복해요. 이제 진짜 아버지를 만났으니까. 지은도 웃었고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강가에 퍼져나갔으며 그 웃음 속에는 50년의 세월과 아픔과 그리움과 사랑이 모두 녹아 있었다. 해가 지기 시작했고 강물이 붉게 물들었으며 하늘도 붉게 물들었고 세상이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들었으며 정호와 지은은 천천히 일어나 걸었고 손을 잡고 걸었으며 아버지와 딸로서 걸었고 그렇게 걸으면서 정호는 생각했다. 인생은 참으로 묘한 것이라고 잃었다고 생각한 것들이 다시 돌아오고 끝났다고 생각한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며 헤어졌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다른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고 그렇게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으며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다만 형태를 바꿔 우리 곁에 남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삶의 의미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을 정호는 이제 알았다. 이른의 나이에 뒤늦게 찾은 딸 5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의 흔적 그리고 죽음 너머에서도 자신을 지켜준 친구의 마음 이 모든 것이 정호에게는 기적이었고 선물이었으며 앞으로 살아갈 이유였고 그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으며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지은이 있었으며 미경의 사랑이 있었고 성우의 우정이 있었으며
그 모든 것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정호는 오래된 기타를 꺼냈고 먼지를 털어내고 줄을 조율했으며 천천히 연주를 시작했고 50년 전 미경에게 불러주었던 그 노래를 다시 불렀으며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은 그대로였고 사랑은 여전했으며 그 노래는 창문을 통해 밤하늘로 퍼져나갔고 별들 사이로 흘러갔으며 어쩌면 저 멀리 미경에게 성우에게 닿았을지도 모른다고 정호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다짐했다.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아버지로 살겠다고, 지은에게 사랑을 주겠다고, 미경이 못다한 사랑을 대신 전하겠다고, 성우가 베풀어준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그렇게 세 사람의 사랑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으며 그것이 바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이고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라고 믿었다. 세월이 흘러 정호는 80이 되었고 지은은 50을 넘었으며 지은에게는 이제 자식이 있었고 그 아이는 정호를 할아버지라고 불렀으며 정호는 그 아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할머니 이야기를, 성우 할아버지 이야기를,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며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고 할아버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었다. 정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고 그 사람들은 영원히 함께 있단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살아있고 우리가 기억하는 한 그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단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지금 너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어. 내가 바로 그 사랑의 증거란다 라고 말했으며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도 커서 할아버지처럼 멋진 사랑을 할 거예요 라고 말했다. 정호는 웃었고 지은도 웃었으며 그들은 함께 창밖을 바라봤고 봄날의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으며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고 바람이 불고 있었으며 그 바람 속에서 정호는 느꼈고 미경이 웃고 있는 것 같았으며 성우가 손을 흔들고 있는 것 같았고 그들은 말하는 것 같았다. 정호야, 잘 살았어. 우리 딸 잘 키워줘서 고마워. 이제 우리도 편히 쉴 수 있어.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나도 고마워. 너희가 내게 남겨준 선물 소중히 지킬게. 그리고 곧 만나자. 조금만 기다려라고 속삭였으며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고 더 이상 슬픔은 없었으며 더 이상 후회도 없었고 다만 감사함만이 있었으며 그리고 사랑만이 있었다. 그날 저녁 정호는 일기를 썼고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다. 사랑하는 미경, 그리고 나의 친구 성우에게 오늘도 너희를 생각했어. 오늘도 너희가 보고 싶었어. 하지만 슬프지 않아. 왜냐하면 너희는 내 곁에 있으니까. 지은의 미소 속에, 손주의 웃음소리 속에, 봄바람 속에, 벚꽃 속에 너희는 언제나 내 곁에 있어. 그리고 나도 곧 너희에게 갈 거야. 조금만 기다려.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게. 이번에는 영원히 함께 할게. 사랑해. 영원히라고 적었으며 그리고 펜을 내려놓았다. 그날 밤 정호는 편안하게 잠들었고 꿈속에서 그는 다시 젊어졌으며 미경이 손을 잡아주었고 성우가 어깨를 두드려 주었으며 세 사람은 함께 걸었고 끝없이 걸었으며 영원히 걸었고 그리고 그들은 행복,